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금 높네요. 아픈 곳도 없고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멀쩡한데? 이야기는 바로 혈압에서 시작됩니다. 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압은 아주 쉽게 말해 피가 혈관을 밀고 지나가는 힘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마치 집안의 수도관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이 너무 약하면 샤워가 안 되고 너무 세면 관이 터질 수 있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힘으로 흐를 때 몸의 장기와 조직이 가장 편안합니다. 혈압을 잴 때 숫자가 2개로 나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위 숫자, 수축기 혈압, 심장이 꽉 수축해 피를 내보낼 때의 압력. 아래 숫자, 이완기 혈압, 심장이 쉬는 동안의 압력. 이 두 숫자는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혈관이 건강하고 유연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압력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정상 혈압은 보통 120대 80 이하,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 반복적으로 측정될 때, 문제는 이 반복적이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병은 아니지만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상 혈압일 때는 혈관이 편안하게 숨쉬고 있지만 고혈압 상태가 되면 혈관은 늘 긴장한 채 억지로 버티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혈관벽은 손상되고 심장과 뇌, 신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혈압이 꽤 높아질 때까지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증상도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피곤함 정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혈관은 조금씩 망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몸의 변화,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숫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저금통에 동전이 하나씩 쌓이듯 혈압도 이유들이 겹치며 올라갑니다. 혈관 노화와 탄력 감소.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좋습니다. 피가 지나갈 때 늘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도 더 큰 압력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혈관이 늙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상 위를 떠올려 보세요. 국찌개, 젓갈, 김치, 반찬들까지 생각보다 짠 음식이 많습니다. 나트륨은 몸속에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혈액량은 늘어나고 혈관 속 압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혈관을 늘 긴장 상태로 만들고 결국 혈압을 높이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마음이 바쁘면 몸도 함께 바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계속 긴장한 채 살아가면 혈압은 내려올 틈을 잃고 높은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압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혈관의 길이와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합니다. 게다가 운동이 부족하면 혈관은 점점 굳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 쪘을 뿐인데라는 말 뒤에는 혈압 상승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은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나는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전은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유전이 곧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력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혈압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전은 출발선일 뿐 어디까지 갈지는 생활 속 선택이 결정합니다. 고혈압의 신호는 크게 아프게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정도로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뒤통수, 관자 쪽 두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뒤통수나 관자 쪽이 지끈지끈 아픈 날이 늘어납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두통은 혈압이 높아져 뇌로 가는 혈관에 압력이 걸릴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아침마다 반복된다면 그냥 두통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머리 멍함, 갑자기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도는 느낌,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혈압이 불안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시야 흐림과 눈피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은데도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초점이 흐려지고 눈앞이 뿌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눈의 미세한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지속적인 압력을 받으면 시야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눈이 먼저 피로해진다는 건 혈관이 먼저 버거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 답답함과 두근거림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고 꽉 조이는 듯한 감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빨리 일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으로 몸에 드러납니다. 이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엔 괜찮던 일상이 이제는 유난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고 쉬고 싶어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은 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코피와 얼굴 붉어짐의 증상은 갑자기 코피가 나거나 얼굴이 이유 없이 확 달아오르는 경험, 생각보다 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코 안에 가는 혈관이나 얼굴 모세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예방관리법은 예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 만들기. 처음부터 간을 확 줄이려 하면 음식이 맛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서서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물은 남기고 젓갈과 장류는 양을 줄이고 식탁에서 소금을 추가하지 않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압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변화에 훨씬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걷기 중심의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2030분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걷기는 약처럼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치료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배에 쌓인 지방은 혈관을 가장 괴롭힙니다.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유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2kg만 줄어도 혈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은 혈관이 숨쉴 공간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줄이는 생활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계속 긴장한 채로 살아가면 몸은 항상 비상 상황이라고 착각합니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산책만으로도 혈압은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에서 혈압 재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은 진짜 혈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혈압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2번만 재도 충분합니다. 숫자에 예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계를 가까이 두는 순간부터 관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혈압을 관리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약은 되도록 안 먹고 싶은데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혈압 치료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선택의 기준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시점과 방법은 혈압은 참는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버틴다고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때, 생활 습관을 바꿔도 혈압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 때, 이미 심장, 뇌, 신장에 부담이 시작된 경우, 당뇨,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이때의 약은 상태가 나빠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약은 혈관과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잠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을 앞에 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약 먹으면 더 약해진다던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혈압약은 중독성이 있는 약이 아닙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약도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었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로 버티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약은 병이 아니라 합병증을 막기 위한 도구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약만 먹는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만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을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은 지금의 혈압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생활 습관은 앞으로의 혈압을 바꿉니다. 약으로 급한 불을 끄고 습관으로 다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치료는 훨씬 편해집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도 싱겁게 먹고 걷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혈압 수치가 내려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놓입니다. 이제 괜찮아졌구나. 조심은 했으니까 당분간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혈압 관리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숫자가 좋아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쉽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혈압 관리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은 혈압은 한번 내려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무너질 뻔한 두굴, 겨우 보수해 놓은 상태와 같습니다. 관리를 멈추면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치료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내려가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혈압이 내려갔다는 것은 몸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리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약을 먹었든 생활 습관을 바꿨든 그 노력 덕분에 숫자가 안정된 것입니다. 만약 그 노력을 멈추면 몸은 이전의 상태로 아주 빠르게 돌아가려 합니다. 혈관은 한번 긴장했던 기억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다시 오르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간이 조금씩 짜져도 걷는 날이 줄어들어도 체중이 다시 늘어나도 몸은 당장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다시 혈압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가 핵심입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는 마음, 하루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습관, 스트레스를 그냥 넘기지 않으려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유지해도 혈압은 쉽게 반격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을 쓰는 동안 계속입니다. 혈압은 나이, 생활, 마음 상태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좋아졌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관리한다고 해서 평생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 관리란 매일 숫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조금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히면 관리는 부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혈압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습관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혈압은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병이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내는 병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생깁니다. 아직 아프지 않을 때, 아직 일상이 유지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은 미리 관리하면 무섭지 않은 병입니다. 늦게 할수록 관리하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약은 혈압을 도와주는 수단이지 모든 해답은 아닙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생활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짜게 먹는 습관과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리고 쉼없이 쌓이는 스트레스, 이것들이 그대로라면 약은 임시 방편에 그칩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이 바뀌면 약의 양은 줄어들 수 있고, 때로는 약 없이도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압을 바꾸는 힘은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자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꾸준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싱겁게, 오늘은 10분이라도 걷기, 오늘은 숨 한 번 깊게 쉬기. 이 작은 행동들이 하루, 한 달, 1년이 쌓이면 혈압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꾸준함은 약보다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몸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아, 나도 조금 신경 써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관리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과하지 않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시니어 바른 건강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